네, 6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독립리서치 법인이죠.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나올 때도 참 시장이 어려울 때였는데 네. 오늘도 좀 어렵네요.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참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한 달이 지나서 또 오늘 나왔는데도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시장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을 좀 점검해 주시죠. 이건 아무래도 어제 오늘 새벽이죠. 나스닥 이 급락한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매크로의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굵직한 이슈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는 ECB가 이제 11년 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7월 달에 25bp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한 말이 기준금리가 0%를 상회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그로 인해서 이제 좀 2%대 급락을 하게 됐고 오늘 또 장중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 이런 또 중국 PPI 이런 지수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이 밀린 거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이 방송이 10시 나가잖아요. 근데 10시 반에 10시. 네, 그렇죠. 10시에 나가는데 10시 반에 이제 또 경제 지표 미국의 경제 CPI? CPI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10시 반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나와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왜 주목을 하냐면은 이번 수치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미국 6월 FOMC가 있는데 이때 정책을 어떤 식으로 또 구체화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에서도 5월 소매 판매가 실물 지표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6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이제 50bp 정도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얘기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없어졌고 50bp가 6월 달에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8.2% 정도로 지금 예상치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려가 혹시나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체를 보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계속해서 사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8,466억 원 매도를 했고요. 선물에서 3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요즘에 좀 시장에서 뭐 어차피 뒤에서도 오늘 좀 다뤄야 될 주제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던질 때 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으로 같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차익을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은 종목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하나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스켓으로 딱 담은 거를 한 번에 이제 매도를 누르면 한 번에 동시에 이제 다 매도가 되는 그런 바스켓 매도가 나오는 게 요즘에 대부분 거래소 외국인이 매도 나온 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환율이 또 이제 1267원대까지 또 급등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103포인트까지 더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가 결국은 오늘 좀 증시를 짓눌렀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 오버 액션을 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지금은 좀 이렇게 비중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다. 지표가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또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역대 최고 나왔었잖아요. 지난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락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의 영향과 대외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이 뭐 이런 주가를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 이제 글로벌 1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결국 외국인들의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포트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밀리는 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쓰는 것도 결국은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을 본다면은 더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저도 뭐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주가 뭐 솔직히 뭐 제가 여기서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뭐 좋으면 좋고 안 좋든 간에 주가가 오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또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지금 2020년 2월 이후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5월에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매수세가 없다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뭐 소위 물려서 매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증시의 활성화가 또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매수의 효과가 비어 있고 예전에 100을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은 뭐 10만 빠지던 게 지금은 20까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에 증시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하루에 1, 2% 변동성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미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물려 있고 네. 지금 여기서 뭐 차이가 물린 게 조금 물렸어야 이게 뭐 어떻게 대응을 네, 하는데 네. 워낙 많이 크게 네. 물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안 본다 계좌를 거래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경우도 많고 뭐 방송을 요즘에 많이 하면은 사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는 이제 그거죠. 적극 지금 시장이 오늘 이따가 제가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저는 모니터 3-4대 놓고 그걸 보고 있어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MTS로 하시는 분들은 더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진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그 따라갈 자신 없으면 단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현금을 늘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팔아서 그럼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쉬울까를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제가 그냥 뭐 버티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또 무책임한 얘기 같고 그래서 주변에 있을 때 이거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10종목이 있으면은 좀 될 만한 이렇게 뭐 6, 7, 5종목까지 이렇게 줄여서 압축을 해놔. 네, 압축을 해야 되는 거라 사실 지금 지수 어떻게 될 거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이슈 러시아 이슈가 생길 줄 아무도 몰랐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수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니 적어도 올해에는 뭔가 예측을 막 하는 것보다는 예측이 틀릴 걸 대비하고 대응의 영역까지 지금은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전문가들도 지금 잘 모르겠는 거지. 지금 그렇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네. 잘 모르겠는 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여러 변수에 의해서 네.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자꾸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융주들 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요새 3% 넘어 있잖아요. 근데 빠져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때는 올라가니까 뭐 나중에 에데반이 좋아질 거라면서 금융지주 실적 더 좋아지겠네라는 게 시장에는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비춰졌는데 지금은 또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시총상에 있는 걸 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주사들까지도 지금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왜 이래?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지금은 해석이 되는 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가 신저가 뭐 네. 50주? 52주 신작. 52주 신저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수치가 2020년도 11월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일단은 내려온 상황이죠. 참 어렵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공부해야 될 거는 결국은 주식, 네. 종목이죠. 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부해놨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살 것이냐, 네. 그래서 역전을 시킬 것이냐 상황을 오늘 자율주행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느낌상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테마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오늘 아침에 자율주행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하나였었죠. 이제 어제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되면서 아 그럼 이거 정책 수혜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라닉스 같은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던 종목이고 오늘 정말 많이들 올랐네요. 네, 그리고 모트렉스 이것은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중소형 기업 스몰캡 종목을 많이 탐방을 좀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이제 사실 오늘 모트렉스 같은 경우 직접 다녀왔다. 눈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트렉스 아니, 뭐 굳이 네. 또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탐방을 다녀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가하고는 사실 좀 별개가 있습니다. 회사를 좋은 거는 가서 알겠는데 이게 진짜 주가로 올라갈까라는 부분으로 연결 지어지기는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모트렉스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9%, 오비고도 4%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가 오늘 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도를 했다. 라고 일단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출연자 중에 우리 그 주식 사망 토론하면서 개그맨 출신 그 죽을 때까지 네. 버틴다의 그 죽버 고혜성님 네. 가장 크게 물린 주식 중에 하나가 이 모트렉스였거든. 근데 나는 내 선택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죽을 때까지 난 가져갈 것이다. 지금 어떻게 수익으로 반전됐는지 모르겠네. 안 네. 파셨겠죠? 10원만 올라도 판다 그랬거든. 상가격이 오면은 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하여튼 모트렉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들이 뭐 보니까 오늘 라닉스도 그렇고 인포뱅크도 그렇고 뭐 네. 대성엘텍, DY 다 좋은 흐름이에요. 네.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은데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오늘 거의 60-70%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 또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이 이제 공구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신규 상장주 중에 하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종목. 이런 회사도 사실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이 회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는 큰 옷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 회사에서 많이 안 팔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플러스 사이즈라고 이제 더 큰 여성분들을 위한 대형 옷을 사이즈.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률도 좋고 많이 잘 팔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도 오늘 무려 이제 28%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거 모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거를 또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뭔가 대형주 위주로 막 간다기보다 이렇게 스몰캡 아래쪽에서 치고받고 하는 양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 네, 시장입니다. 이것도 한 2천억밖에 안 되니까 시총. 네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흘러가는 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수급이 안 되니까 대형주들을 1% 2% 올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이면 네. 이 작은 데 가가지고 5% 1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장과 그리고 그 체질이 안 좋은 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치고받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시장을 떠나 있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면서 감을 익히든 네, 이런 종목들 공부할 시간 없다라고 하면 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대응을 통한 조절을 한다거나 이게 각자 상황에 맞게 해야지 뭐 주식 뭐 그냥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걸 강요하면 또 저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는 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이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좋은데 흐름이 지금
뭐 테마의 생명력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좋았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좋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또 이거 자율주행 그 뭔가 테마 오래 갈 것 같고 애플카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의 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리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혹은 뭐 약간의 그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중소형주들이 순환매를 도는 거를 매일같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선 적정선 되면은 그냥 어느 일단, 정도 줄이자. 위에 거 네. 만약 하나 생각과 달리 올라가서 네. 좀 아쉽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그나마 급등하고 나와서 조정받는 섹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오늘 좀 하락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 수혜주들 그동안에 여기에서 수산 중 일단은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게 뭐 5,500원이었던 주가가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도대체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뭐 종전선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순환매도 모든 거를 다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욕심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내려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적당량의 수익이라도 준다면은 그거를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좀 이제 빠지는 때가 있으면은 그때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점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또 식량주, 네. 그 식음료, 네. 식품주,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있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식품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뭐 그때 이제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들 그리고 뭐 농심 오뚜기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올랐다 다시 좀 네. 제자리로 가는 모습들이죠. 네. 그 지속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필수 소비재는 이제 우리가 식량 같은 거 당연히 사 먹을 건데 이게 그러면 이 회사가 완전히 이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판가로 어느 정도 온전히 전가를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에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뭔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 이제 상승을 이끌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다라고 지금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료 관련주도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뭐 사료 관련주들도 엄청 올랐었는데, 네, 사료 관련주들도 한번 좀 그러니까 오른 것만 오른 거죠. 다 전체 섹터가 네. 다 올랐다기보다. 그렇죠. 사료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오늘도 좀 엇갈리는 게 나왔습니다. 뭐 한일 사료 과거에 이제 엄청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뭐 3%가 이제 상승을 했었고 현대 사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TYM이라던가 뭐 이런 대동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농기계 관련주들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식량 관련주들도 언제든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수출을 금지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Q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P까지도 이게 가격까지도 정가가 되게 되면 수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일단 근데 그 과정까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어? 그럼 사.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 순환매라는 단어 오늘 몇 번 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시장은 그런 걸로 설명이 되는 딱 지금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정말 배트를 짧게 잡자, 뭐 짧게 수익을 뭐 스윙을 하자, 노리자, 뭐 이런 얘기. 이게 그냥 딱 맞는 시장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네, 지금 시장은 그래서 뭐 그냥 굳이 또 예를 들면 야구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 뭐 한국 시리즈라던가 메이저리그 이제 월드 시리즈를 보면은 예를 들면 그때는 딱 경기들이 1점 차이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면은 일단 볼넷이든 뭐든 1루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도루로 2루로 가서 안타 하나로 그냥 들어오자, 지키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때는 돈을 무작정 풀어주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단계에다가 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뉴스도 보면은 어떤 뉴스들이 많냐면은 뭐 2030 해가지고 대출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 금리 올라가면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또 줄어들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도대체 판가로 정가가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꼬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내외적인 환경이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딱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네. 짧게라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실력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짧게 봐야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아예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본 원전주, 네. 원전주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시장을 오늘 좀 계속 본 결과 그거와 관련된 거는 좀 그렇게는 많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여의도에서 스터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냥 원전주 살 거면 그냥 두산에너빌리티 사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대장주. 네. 그러니까 뭐 대장이라는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시청이 제일 큰 거.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을 대장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명전기도 최근까지 주가가 굉장히 흐름 좋았었거든요. 그 중에 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종목이 BHI.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신기계, 오르비텍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두산그룹에서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지금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근데 요즘에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대기업들이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대기업도 주가가 안 가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투자로 인한 낙수 효과가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얘기라던가 뭐 해외 쪽 수출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은 그때 재차 급등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을 볼까요? 참 이게 차트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차트를 좀만 옆으로 옮기면은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 최근에 뭐 국채과제에 대한 공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상강 M&T 같은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해외 쪽에서 뭐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는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해 있었으니 이제 여기보다는 더 하락할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의 개념으로 보니까 뭐 특히 뭐 유니슨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심지어 이때쯤이 언제였죠? 2020년 9월 거의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최근에 2,0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그게 다시금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 거의 50% 이상 1, 2주 만에 올라온 거죠. 이런 종목, 이런 섹터도 계속해서 눈여겨는 봐야 된다. 언제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사실 그거를 따라잡기는 너무 쉽지 않으니, 그러면은 또 하나 방법은 그런 게 있죠. 깔아놓는 거예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거 풍력이 될 수도 있고요,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요,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낙폭과대로 어쨌든 시총 높은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빠져 있는 거 있고요.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올라오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약간 전업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섹터를 볼까요? 리오프닝주 섹터. 지금 리오프닝주는 확실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주식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거는 또 좋게 오르는데 네. 그렇지 않은 리오프닝주들도 꽤 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이쪽 섹터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리오프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 항공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영부채 발행을 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2.7%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또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좀 버티나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제주항공도 이제 5.7% 이렇게 하락하면서 결국은 지금 항공사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게 뉴욕 항공권을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지금 뉴욕 가려면은 편도가 24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이내로 갈 거면. 근데 연말에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왕복이 2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데만 240만 원인데 뭐 6개월 뒤를 보면은 뭐 그만큼 이제 반값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많고 이제 뭐 대표님도 주변에 보면은 뭐 심지어 골프를 치러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지금 항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가지 못하는 좀 굉장히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리오프닝이 됐는데 왜 안 갈까?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이런 거 다 한다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회사들의 뭐 내부적인 자금 조달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무급 휴가로 이제 막 직원들도 일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쌓여져 있던 이런 적자 부분을 재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제 좀 이제 연구 사채를 좀 발행하는 그런 경우도 좀 최근에 좀 그런 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고 또 하나 보면은 최근에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범죄도시 이제 뭐 이번 아직 1,000만이 안 됐죠. 제가 알기로 뭐 하여튼 1,000만 가까이 돼간다고. 네, 900만 넘었다라고 했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자본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게 몇 년 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갔을 때 예전에 CGV 제가 또 영화관 가면은 팝콘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전 이제 항상 정상화 시기 코로나 이전에 CGV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런 매점에서 음식 판매가 전체 매출의 한 11에서 13% 정도 됐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좀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CGV가 이제 매출은 더 늘어날 건데 이렇게 결국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오버행의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좀 더 나중에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영향이 좀 가는 게 아닐까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부적인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LG생활건강도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의류와 관련해서 이제 F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주가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이 이제 봉쇄가 해제가 됐다. 근데 그러다가 또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재봉쇄?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면세 그리고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결국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 참 근데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억울하냐면 아니 아까 항공주는 리오프닝이 됐는데 왜 안 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중국 봉쇄 해제가 되면 이건 뭐 그때도 얘는 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은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직 기장님, 수석 기장님을 네. 모시고 네. 방송을 찍어서 어저께 올렸는데 바로 항공사에서 진짜.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내렸다는. 진짜요? 왜냐면 현직 기장이 이 출연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고 회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방침상 뭐 안 된다 해서 이제 내렸는데 거기에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행객 이코노미석은 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게 그 항공사의 그 운임이 항공 화물이 6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이 확 올라왔던 게
다른 데는 구조 조정하면서 일단 뭐 고정비 급여들 직원들에 대한 걸 이렇게 줄여놨는데 줄여놨고. 이쪽은 확 올라갔고 아, 그래서 이코노미석이 지금 아무리 늘어봐야 그것도 대응하는 직원들 올라가고 네. 또 항공기 자체의 총 중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면 그만큼 짐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그러네요. 크게 썩 좋지는 않다. 단 항공사가 돈을 버는 게 어디냐면은 전체 수익의 65%가 비즈니스석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 채워져야 항공사가 돈을 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출장이 확 살아나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직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코노미석의 여행객의 그 숫자를 체크하는데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그거 의미 없다. 비즈니스석이 어떻게 채워지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확 포인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고 정말 항공과 관련해서는 여행도 그렇고 살아있는 정보들 우리가 그 코너를 내부 업자들 그래서 인사이더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알짜 정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태클을 거네. 회사가 또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나 보네요. 이거 회사에서 검열에 걸려가지고 참 아깝습니다. 우리 그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도 그걸 보시면 여행주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시야가 딱 열리는 거였는데 항공주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은 화물만 하거나 차라리 그럴 거면 아니면은 비즈니스석이 잘 되거나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그 시스템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공도 단순히 항공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항공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여야 된다. 왜냐하면 항공을 가지고 아까 얘기해 편도 네. 그냥 여기서 짐 싣고 가면은 올 때는 빈항공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서 화물에 대한 기존의 화물 시스템이 그래서 가서 내려놓고 또 싣고 와야 수익이 확 올라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아무 항공사나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저가 항공사 참 아까 정보가 너무 좋은데 하여튼 이거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타이핑이라도 이렇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여행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가격이 올라가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는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의 기본 펀더멘털과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외에 또 다른 뭐 오프닝주가 있나요? 리오프닝주? 일단 뭐 면세 화장품 쪽이었는데 뭐 오늘 네. 뭐 그 카지노와 관련해서 우리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흐름이 어때요? 일단 뭐 GK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뭐 강원랜드는 어차피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합권이니까 뭐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뭐 오른 건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뭐 카지노에 대해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얘기도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동이 이제 하나가 추가적으로 오픈이 됐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롯데 관광개발 NDR을 갔을 때 들었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홍콩 그쪽 카지노 가려고 했을 때는 비자가 필요한데 중국인들이 그냥 제주도 오는 건 비자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좋고, 그리고 뭐 제주도 이제 많이들 다 가보셨겠지만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냥 공항에서 나와서 뭐 하나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이제 드림타워다 보니까 뭐 카지노를 볼 때 카지노만 볼 거면은 그 회사들이 맞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숙박업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좀 챙겨갈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분위기는 어때요? 오늘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강원랜드. 아침에 우리가 좀 네. 언급을 했었어가지고 네.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네, 뭐 분봉으로 한번 이제 뭐 10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시가에 좀 떴다가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오늘 저녁 10시라고 했죠? 10시 반.
그 미국의 CPI 지수 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15일인가요? 금리 인상 발표 FOMC 네. 회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주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FOMC 회의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가 결정이 뭐 된지 안 된지는 당연히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이 돼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50bp가 그냥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네. 50bp는 저는 크게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코멘트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50bp에서 지금 50bp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이언트가 아니라 빅스텝이다.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코멘트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긴축에 대한 강도를 더 빨리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반응을 하는 거는 긴축의 어떤 크기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 더 빠르게 할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특히 나스닥 그런 날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3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예전에는 FOMC가 되게 기다려졌어요. 사실 2020년도에는 역시 우리 파월 형님이 또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실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던 재작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세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되어 버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그런 전망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와도 시장은 그렇게 충격은 안 받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그거를 이제 연준이 어떤 코멘트를 해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이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7월 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가 또 이제 25bp를 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인상을 7월 달에 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1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8번 열립니다. 그 4번 제외되는 거는 3, 6, 9, 12 빼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7월 달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겠죠. 그때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시간은 내 편이다. 아까 그분 어떤 거였죠? 절대 안 판다. 줄 때까지 안 판다. 네, 죽버인가요? 죽버. 그러니까 죽버 네. 선생. 그러니까 그분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됐어 그냥 기다리면 되겠다. 진짜 그 말을 그냥 웃으면서 흘려넘겼는데 오늘 모트렉스 상한가 치고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좋게 풀릴 수도 있고 안 좋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흔히 이제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얘기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이게 전혀 지금 이런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섣부르게 빨리 파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때 또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10%에서 팔면은 원금으로 90이 100 되려면 11.1% 수익 내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꽤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로 12.8%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15.9% 하락을 했습니다. 20%에서 내가 팔고 어딜 가면은 25% 수익 내야 돼요. 근데 30%면 44% 수익. 손절이란 없다. 그러니까 손절이 그것도 뭐 그러니까 저도 맞는데 그럼 그거 팔아서 뭐 할 거냐? 그 다음 저는 그치. 플랜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걸 확실하게 가지고 불릴 수 있는 자신과 네. 뭐가 그 종목이 아는 분이라면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팔아서 뭐 그다음에 현금 들고 있으니 뭐 좀 비슷한 예시로 사실 제가 나이에 비해 퇴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어떤 얘기냐면은 직장 너무 힘들어 퇴사할 거야. 이거와 그냥 막연하게 나 나가서 뭐 할지 몰라. 이거와 나 여기 퇴사해서 한 달 여행 다니고 어디 들어갈지 다 정했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계획적인 자기 인생 계획에 따라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물론 지금 나 손실 너무 무서워 그냥 판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팔아도 여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팔고 가만히 있을 거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예시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미 다 물려 있겠죠. 돈이 없을 거나 네. 없으시겠지만 네.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들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요. 미국 지상이 또 어려워요.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월요일 시장 또 어렵겠죠. 네.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역시 들고 있는 분은 지켜보면서 참고 기다리겠지만 현금 있으신 분 역시 참고 기다리나요? 아니면 사야 될 구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 저는 사실 차트에 줄 긋고 선 긋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밸류로 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지금 PBR 선에서 1배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은 2,500대에서 사자. 그리고 2,700대에서 팔자. 지금 딱 이제 요런 이제 박스권 매매를 이용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표현이 좀 또 그렇게 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기계적 요때 되면 팔고 하단이 되면 사고 상단이 되면 팔자. 이제 이렇게 그냥 뭐 사실 뭐 생각해서 뭐 될 거였으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전략을 박스권 매매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 정확히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코스피의 PBR 1배 선이 지금 이쪽에 2600선 부근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자라는 이제 시황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들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럼 지금 현금 있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거 제가 방금 말씀하고 그 애널리스트의 말에 동감을 한다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진다? 그럼 지금 이미 오늘 2,59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2,500포인트 이것보다 더 내려올 텐데 그럼 이때 사고 만약에 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또 줄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또 하나의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독립 리서치를 운영하시니까 괜찮은 주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주제. 이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공부해 볼 만한 주식으로.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주식. 주식. 지금 이제 종목.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모멘텀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이제 그 누리호인가요? 제가 지금 누리호 발사. 누리호 발사하니까 또 방산 업체들이 또 올라올 거잖아요. 방산 업체들이 물론 최근에 카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성장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방산이 될 수도 있고 항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스몰캡 중에서는 뭐 이거는 제가 이미 보고서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가총액에서는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하루에 한 개씩 보고서가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제노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애널리스트들이 도대체 보고서를 왜 자주 쓸까? 근데 그런 섹터가 사실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데가 많이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숫자가 영업이익이라던가 크진 않지만 찍힌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로봇 관련주가 떴을 때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왜 나왔냐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로봇 회사. 그 섹터에서. 네, 그런 컨셉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제노코라는 이런 이 회사가 방산도 하고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어쨌든 뭐 올해는 많이 오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공부를 하시고 뭐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가 이미 많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2,500억이지만 한번 관심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 그 바이오주가 보니까 우리 그 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좀 사모으고 있는 어떤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네. 아침 방송에서 네.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또 오른 주식들도 있어요. 네. 뭐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입지수는 오늘 이제 공식 이제 한 뉴스가 나와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알츠하이머 신약 국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21%대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하반기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많이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또 제약바이오주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또 시비 발행을 막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제약바이오가 전환사채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맨날 적자를 보니까 네. 돈이 없죠. 그렇죠. 돈이 없고 연구개발비 써야 되고 직원 급여 줘야 되니까 시비를 막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어쨌든 지금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냐. 근데도 최근에 어떻게든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시비를 찍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에 대한 컨셉으로도 이제 충분히 좀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HLB도 지금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작년 9월에 69,000원까지 갔던 게 이제 5월 딱 한 달 전 한 29,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7만 원에서 거의 3만 원 왔으니까 지금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이때 5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냥 뭐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주가가 이제 2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약바이오가 우리도 예전을 좀 2017년도인가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바이오 랠리가 이어졌었던 그런 시기가 뭐 물론 이제 올해 올 수 있다라기보다는 올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물론 제약바이오는 정말 어려운 산업이고 숫자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임상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쪽이라서 많이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가 그래도 그 중에서 대형 제약사는 괜찮지 않냐 해서 얘기 나오는 게 대웅 제약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은 뭐 워낙 적자에다가 그다음에 연구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냥 실적이 찍히는 제약주 중심, 대형 제약주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아스코가 이제 했죠. 6월 초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투자 학회에 대한 스케줄을 딱 이제 정리를 봐서 그거에 따른 약간 모멘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대웅 제약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아니고 이제 HLB는 물론 시총이 이제 거의 4조 원 정도 돼 있지만 임상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변동이 나오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적자가 나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임상, 2상, 3상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항상 모멘텀으로 더 미리미리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투자에 좀 더 유의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그 일어났던 이슈들까지 해서 전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 반 이 방송이 나가는 중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8.2였죠? 네. 기대치 시장 예상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그것이 월요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러나 너무 또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네. 지난번 방송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고혜성, 죽보 고혜성 네,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죽을 때까지 난 손절 안 한다. 그리고 죽기 전 99세에 죽을 때 그때까지도 만약에 원상 회복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내가 잘못 샀나 봐.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고. 네. 근데 오늘 모트렉스 이렇게 상한가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이 손절해서 이거 가지고 뭔가 다른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실력이 되신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다면 끝까지 버텨보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럴 만한 주식일 경우에 네, 이제까지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12시 김정수 우리 땅콩 형님이죠? 깡통 형님. 깡통 형님 김정수 저자님과 함께 또 라이브로 12시부터 그 종목 상담 하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시고요. 또 8시에는 김민수 대표 진시황 또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이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